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기분 좋게 녹화도 잘 마치고 정영환 의원이 결합하고 난 뒤부터는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오리랑 가든하고 그 물 좋은 상문탕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다문화 정책이라기보다도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인구 문제 때문에 다문화를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이제 깊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먼저 세 분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자, 정영환 의원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 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예, 제가 오늘 2번째인데 우리 한장식 대표님께서 제 때문에 시청률이 올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은 대단히 좋습니다만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더 역할을 해서 더욱더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동원 도의원입니다. 엊그제 오리랑 가든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상문탕에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좋다 그러니까. 예,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올해 폭염이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 온다 그래서 걱정인데 늘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면규입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자, 다문화 하면 이제 다들 이제 다문화는 어떻다 대충 이제 머리에 생각되는 게 있을 텐데, 다문화가 다문화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의원님? 다문화면요, 창조. 창조. 예. 와, 그거 뜻밖이네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정영환 의원님. 다문화라고 그러면은 저는 현재 명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창조라고 그랬습니까? 창의 예,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우리 허동원 도의원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다문화면 무슨?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 그래 이 보면 창의, 창조, 융합 이게 다 그 나름대로 그 뜻이 있다, 그죠? 이렇게 어떤 뜻에서 융합이고 창의였는가? 어떤 뜻에서 창의라고 하셨어요? 창의는 이거는 창조라 했고요. 예. 창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우리 창의력을 키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온 문화가 한민족이고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문화로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물론 창의성이나 창의력도 있었다고 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문화를 그러면은 결혼 이민자로부터 이제 발생된 그런 문화인데,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하고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게 이렇게 나온다. 새로운 문화도 나오고 트렌드도 나올 수도 있고 사회 변화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창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러면 언뜻 보여도 그 융합을 빼놓을 수 없다, 그죠? 네. 말씀해 보시죠. 저는 원래 우리 민족이 이제 국가가 만들어질 때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외부 철기 문명을 가진 그 흉노의 일족들이 내려와서 김씨 왕가를 이루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결국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또 다른 정체성으로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이 조금 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본이 또 들어와서 융합되는 효과가 있었고, 물론 그게 부정적 효과도 많았지만 또 지금은 또 다른 문화가 막 섞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조금 더 가난한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조금 걱정은 되긴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승화시켜서 융합시켜서 새로운 문화로 창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게 바로 이제 창조를 왜 생각했는지 떠오르네요. 아니 김행김씨입니까? 아니, 난 김gan 그 흉노에서 내본. 아니 제가 사실은 그 완전 1세대 다문. 그렇지. 우리 저 김수로 왕하고 허항호 인도에서 인도에서 인도.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조적인 인도 사는 것도 생긴 북방인데 그 뭐 많이 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꼭 이주 여성이나 이렇게 이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나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이 섞이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뭔가 글로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문명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해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의 키워드가 다문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창의, 창조, 융합 이 다문화 이 다문화 명칭 참 고약하다 그죠?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편의상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다문화를 치고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창의, 창조, 융합 하는데 여건은 우리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고유의 문화하고 사회 문화가 그네들의 문화란 창의성을 나타내게 하고 창조적 뭘 만들게 하고 융합해서 뭐 사회를 또 진전시키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아니요, 정의원 어떻습니까? 그 여건은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 다문화 이렇게 결혼 뭐 여성 이민자들이 뭐 이렇게 결혼 이민자들이 이렇게 온 게 뭐 한 10몇 년 정도 됐을 건데요. 한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이렇게 좀 감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행정이나 또 각계 기관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뭐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그 범위 내에서 뭐를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그런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가족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뭐 다문화 이렇게 그 뭐 센터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꾸고 가족센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지소 자리에 지금 이제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제일교회 뒤에 그 서해 공영주차장 부지에 그 최신 시설로 이제 내년에 아마 착공해갖고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문화에 대한 많은 이제 프로그램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우리 고성군에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성의 뭐 미래가 저는 뭐 한 축을 다문화가 담당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이제 그런 창조하고 융합할 수 있는 우리와 융합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창조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체의 여건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바탕 기본되는 그런 뭐 인프라 이런 거 뭐 인프라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여건 그러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의식 수준이 그네들을 용인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떻게 있는가 이걸 사실 묻고 싶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가 여건이 뭐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저부터도 제 여동생이 이제 집을 외국인들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 쌀가지로 간다고 가니까 외국인들이 막 그 나와서 뭐라 질문을 하면 저부터 막 거부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사실 현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뭐 저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장이 제가 보니까 제 애들이 대형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형초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완전 다문화 학교더라고요. 12명인데 5 가구가 뭐 전부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국제학교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또 자기들끼리 잘 어울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아까 그 다문화 가족센터, 뭐 가족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그 초등학교 그게 더 가치 있는 어떤 출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건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 아주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의식을 나타내는 그 이제 상위의 어떤 제도가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민법을 개정하자고 논의한 게 수십 년 전부터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자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국회 논의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이게 왜 못하냐 국민이 싫어하니까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식은 굉장히 저는 아주 우리게 그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식은 굉장히 우리가 좀 개방성이 떨어진다. 다만 이 문화나 음식이나 막 이런 거는 또 억수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이제 아까 창조적인 그런 이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 K-팝이라든지 뭐 K-푸드라든지 뭐 많은 분야에서 이 창조적인 그런 문화가 이게 섞임으로 해서 이제 그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필요한 부분이 생각을 왜 그러냐면 생존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의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바깥에서 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생존의 전략으로 우리가 외국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양질의 외국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지금은 사실 양질의 이 사람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에 그냥 좀 이렇게 좀 필요한 그런 분야의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좀 우리 사회에 좀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양질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 지금 다문화에 대한 그 정의를 말 그대로 하면 많은 문화, 많은 자체의 문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민 정책까지 이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는 결혼 그 이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오시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오늘 의논을 할 것인가 논의를 할 것인가 너무 강범위하게 가면은 뭐 이민 정책은 대통령 공약사기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랬고요. 거기까지 나가면은 너무 토론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회사 일로 외국에 계시는 분이 와가지고 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이민을 와서 사시는 분도 그건 극소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는 그 결혼 뭐 여성 이주자가 지금 뭐 소위 그 국한된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있는 현상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이거를 잘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고성군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그게 오늘 중점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민 정책을 세울 수도 없고 네. 건의도 할 수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의란 것이 이민 정책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건의보다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공론화되고 그게 이제 여론화되면 그게 건의거든요. 이제 들어보니까 아, 그 말이 되네 해서 정부 중앙 정책을 이제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이제 되겠죠. 그래 아까 다문화 하면 먼저 창의, 창조와 융합, 우리와 함께해서 창의성이 발양되고 우리가 함께하니까 창조다. 우리는 고성 사회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해서 창조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 우리는 함께 섞여야 되겠구나 해서 융합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여건을 대개는 아직 여건이 성숙지 않은 것 같다는 투란 말이죠,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이들을 이제 고성군 행정은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렇게 의회에서 살펴봤을 때 고성군 행정이 다문화 정책을 고성군 내에서 다 벌이는 다문화 정책이 너무 그들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정말로 이 고성 사회에 녹아들게 하는 그런 열정을 행정이 수립하고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거기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근데 똑같은 대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앞에 어떤 다문화 가족들은 뭐 사실상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그 가정을 이루어서 뭐 이루어진 뭐 그런 게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뭐 현재도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만 저는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이 고성군에 지금 392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만 예, 그래요? 예. 그 중에서 베트남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가 한 650여 명이 돼요. 뭐 이제 한 19세 이상이 162명이고요. 7세에서 12세가 210명. 이것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하고 비슷하게 이게 감소를 자꾸 해가는 것 같아요. 결혼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는지 그거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 세대수로 가지고 아이를 나눠 보니까 1.64명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 우리 지금 그 평균 그 출산 그 가임 여성이 놓을 수 있는 그 인원이 0.7명까지 7얼마인가 내려갔더라고, 8명에서. 그래서 배 이상이다. 그래서 뭐 나는 이 또 어떤 인간이 또 자기 종족을 또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한 그런 역할도 했고요. 지금의 우리 현실의 인구 소멸, 인구 절벽, 여기에 다문화가 기여한 게 엄청 많다. 근데 뭐 인식적으로는 많은 변화를 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런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더 많은 교육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똑같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은 행정에서 앞으로 많이
집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한테 뭐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한다는 그런 소리도 좀 들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누구한테는 특혜를 많이 주고 그러는데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뭐 교육 당국에서 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행정이 고성군에 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특히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만 모아서 이렇게 대충 하고 살아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고성사회에 녹여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고성군은 노력을 그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창기 우리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이주 여성들이잖아요. 시집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는 이제 우리가 좀 사회에 못 놓도록 해서 이게 좀 폐쇄된 곳에서 사실은 아까 초창기는 살았고 그 다음에는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문화 가정이. 이 여성들이 이제 그렇죠. 바깥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제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가정 불화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 우리 정책이 처음에 이주 여성들이 와서 이제 그 인권의 관점에서 뭐 합동결혼식하거나 모국 방문을 보내주고 이런 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이제 잘 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족애를 증진시켜주는 사업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인재로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창조된 인간들이잖아요. 그 엄마 나라의 또 정체성과 아빠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인재를 길러낼 건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좀 행정이나 교육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 좀 잦아드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 자체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제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일할 사람이 없고 또 분야별로 또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또 학생 수도 부족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양질의 사람을 어떻게 이제 데리고 올 건가 이런 쪽에 사실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지금 경상남도 의회에서 제가 이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걸 가지고 조례도 만들 건데 저는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최종 아웃풋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은 가지고 있죠. 아웃풋이 뭔데? 그 용역을 통해서 토론회를 해서 조례로 나올 진짜 그래 말하지. 역으로 이야기하니까 뭐라 해야 되나. 너는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민법을 개정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 뭐 국회에서 안 바꾸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허용된 제도 내에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올 건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고성 같은 계절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럼 계절 노동자는 5개월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데리고 들어와서 5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 충분히 일도 시켜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적응도 시켜보는 거죠. 그럼 5개월 뒤에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나가서 그 중에서 우리 사회에 잘 적응했던 사람들을 선별해서 다시 이제 이나인 비자라고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있어요. 뭐 조선소나 이런 데는 이제 전문 취업 피자고 일반 이제 식당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건 비전문 취업 비자인데 4년 8개월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이나인 비자로 데리고 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도 제공해주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적응을 시키고 그 중에 본인이 원하고 적응이 잘 되는 사람은 또 지금 전북에서 지금
지역 특가 비자라 해서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에서. 그래서 이제 4년 8개월을 있어보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영주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중에 또 우수한 사람들 우리가 또 이렇게 고용을 장려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히 영주할 수 있도록 이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좋은 양질의 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고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말이 좀 길어져 버렸죠.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묻는 것만 더 가지. 그래, 밖에서 볼 때 고성군 행정이 다문화 정책을 저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창의 창조 융합하는 이제 걸림돌이 없게 좀 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구나 하고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안 느끼죠. 안 느끼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러나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 보면은 이게 좀 남편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한번 와서 아파트 계약을 넘길 건데 아파트를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넘길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법무사를 간대요. 그래서 내가 막 전화를 해줬죠. 누구 아빠라고 대형초등학교 누구 아빠라고 와서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거기 먼저 아파트 명의부터 넘겨준다는데 거기 그 건설당이라도 설정해주게 좀 해달라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 그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을 좀 보호하는 문제를 먼저 조금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좀 최소 보장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보장을 좀 해주는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정체성이 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도 주제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의 교육 문제 그것도 이제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는 뭐 정할 게 있나? 당연히 뭐 우리 일반 아니요. 근데 문제가 돼요. 아니지. 문제가 돼요. 아니죠. 그러면 그래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 그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형 초등학교 같았던 경우 되게 좋았다는 게 대부분 좀 못 살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예, 좀 못 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형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앞에 학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고성초등학교를 다녔으면 틀려요. 왜냐하면은 학원 좋은 학원, 나쁜 학원, 비싼 학원, 싼 학원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막 엄청나게 많은 문방구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걸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안 되게 그냥 같이 6년을 같이 보내는 어떤 그런 융합이 아니라 진짜 잘 수용이 되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테마를 한 그 정도로 정해가지고 정책을 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을 다문화 가정에서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인도네시아 여자고 한국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를 그냥 일반 학교에 막 못 넣나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전혀 이세들은 문제가 없죠. 있는데 그 우리 허동원 도의원님이 뭐 이 앞에 말씀하신 거는 그 비자나 이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저기 관광이나 단기 체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억수로 간대한 나라인데 뭐 불법 이게 체류? 아니요. 그러면 단기 단기 뭐 여행을 온다든지 뭐 공부를 하러 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억수로 간대한 나라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외국에는 뭐 일본 이상으로 그렇게 일본보다 있는데 더 이제 심하죠. 네. 더 심하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학력도 대출 이상 돼야 되고 직업도 따지고 소득이 뭐 우리 평균 뭐 근로자의 2배 이상의 소득이 되는 이런 사람들만 그 받아주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그런 관리하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 고성에 결혼 이민 여성이 와가지고 이건 가정 거기에 또 나온 2차적인 또 2세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잘 우리 지역 사회와 융화시켜서 우리 고성에 새로운 어떤 그 발전 또 이 뭐 현재 뭐 보면은 소멸이라고 그러니까 유지 요런 거에 대해서 잘 융화되고 그 우리 뭐 한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정책을 펴고 또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 몇십 명의 그 우리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있고요. 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다소 사회적 약자들이 이런 그 결혼 이민 여성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고 또 뭐 어떤 경제적으로 약자고 그런 거는 또 우리 사회 보장 시스템이 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분들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열심히 도와줘야 될 게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면지역에 살고 있는 조금 다소 경제적으로 약자들도 자녀들 그 저기 학원 못 보냅니다. 그렇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네. 그러는데 뭐 다문화 가족 역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기 뭐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한국 문화라든지 또 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역발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제2 외국어를 배우려고 지금 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아니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애는 조건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해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그 우리가 뭐 그 2세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고성에 그 저기 그 큰 자원으로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그거다. 그리고 또 뭐 부정적인 이런 거는 또 행정에서 그런 가정에 또 우리 한국 남편이나 또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홍보라든지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요.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은 뭐 일자리나 지원도 좀 해줘가지고 그런 거를 잘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까 교육 그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있지 이랬는데 뭔 문제란 말입니까? 교육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아까 교육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에 대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 대안.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게 이제 시집 와서 산단 말이에요. 놓으면 이제 우리 뭐 대형초등학교 보내고 고성초등학교 보내면 되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 이 말이죠. 뭐 아까 뭐 정영환 의원님께서 그 이민법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이민법 이야기가 아까 그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계절 노동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떼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이나인 비자라고 비전문 취업 비자로 해서 또 떼고 들어오고 지역 특화 비자를 지금 전북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대되면 영주할 수 있는 인력을 이제 우리가 많이 떼고 들어오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고. 아니, 아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방금 그래. 말씀하신 거는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지난번에 논의했지만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를 존속시킴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이제 많은 다문화 가정도 수용할 수가 있거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수용할 수가 그렇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해화면 쪽에 어딘가에 보니까 뭐 베트남 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독보적인 1등이래요. 전교 1등이래요. 그런 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존재하고 그것이 또 뭐 사실 또 그 혼혈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지방 어디죠 면 단위의 학교들을 갖다 잘 유지해가지고 그것도 다문화 가정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지금 의원 말하기 전에 정영환 의원님 말하고 그 전에 말하고 네.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그래 아이들 낳아도 교육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지 이랬는데 여기서 안 하고 이제 저리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럼 그게 무슨 문제 있는 말이죠? 다문화 가정이 아이를 낳았는데 학교를 보낼 때가 됐어. 그럼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네. 현실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게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그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해야 지탱되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래도 대부분 그 육아를 할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아기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우리 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기에 아기들 말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혼 이민을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제대로 모르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데 그게 애들한테 바로 클 적에 뭐 스펀지처럼 흡수할 적에 그게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 맞아요. 뭐 언어적인 발달이 좀 처질 수 있었던 것도 현실이었고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잘 해줄 것인가? 그러면은 그 환경적으로 약자인데 그러면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뭐 언어 치료도 이렇게 발달이 좀 늦은 친구들은 이렇게 언어 치료사를 각 가정마다 다문화 가정을 보내서 하는 그런 우리 사업도 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치료사를 못 빼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육적인 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스타트가 우리 현지인하고 다문화 가족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행정에서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네,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래, 수많은 고성군의 사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 다문화 가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성에는 적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 산다. 시집와 살고 아이들도 낳고 그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는가 보더라.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 의원님이나 허 의원이나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현실에 신경을 쓰고 곤두서고 또 의정 활동을 벌이니까 가운데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아하, 아이를 놓고 나니까 엄마 말이 서투니까 아이들 말도 서투는구나. 골치 아프네. 이런 건 알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한국 남자하고 인도네시아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는구나. 아이를 낳았단다. 그 남자가 알아서 아이 학교 8살 될 때까지는 뭐 사는 과정을 우리는 TV 볼 수가 없잖아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대성초등학교 올해 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1학년짜리가 7이 있단다 하면 7 돌아서 병원 갔다 이런 생각하지. 어떤 아까 교육에 문제 있다 하길래 입학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들거든 했단 말이죠. 그 말이 서투고 이런 거는 알 바 없고 저절로 8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8살 되면 너는 안 돼. 이런 구조적 이렇게 제재가 있냐 그런 거 없으면 교육에 이상 없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했더니 그게 알고 보니 그런 거였어 하면 그때는 이제 행정이 아이가 나서 옹알이 할 때부터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8살 되면 학교 들어가는 거 뭐 당연히 사니까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역발상도 나오고 그래서 역발상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도네시아 내가 뭐
19살이 돼서 내년에 20살 되면 대학을 갈 건데 외국어 대학교 인도네시아 학과를 가고 싶은데 배우고 싶어서. 근데 옛날 같으면 그 하나도 없었잖아 주변에. 지금은 뭐 흔히 볼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좀 잘 그 체계를 잘 갖춰서 이른바 그 좋아하는 시스템 그 체계를 잘 갖춰서 그 아이가 크면서 또래한테 인도네시아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엄마도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베트남어도 할 줄 알고 뭐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필리핀어도 할 줄 알고 뭐 필리핀은 영어입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 뭐 영어로서 베트남어로서 뭐 중국어로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역발상 하신 거는 이제 의정 활동을 벌이면서 네. 의정 활동하면서 꼭 관철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우리 가족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기능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네. 진짜 인재를 키워내는 게 뭐 우리 고성이 뭐 미래를 투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고 싶으면 죽는데 지금. 아니 말이 아니라 네. 제가 사회 볼래요 이제 이야기하시고요. 네. 제가 사회를 좀 봐요. 아니 그 교육에 대한 문제가 참 많았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행정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모선에 다 입었잖아요. 그죠? 우리 정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똑같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그 관심 부족과 그런 걸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제가 지금 도정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받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력 수준과 이런 게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로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인성에 관한 것들도 제가 이제 좀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간과하는 게 뭐냐면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지금 아까 뭐 지금 우리가 한 17, 18년 역사가 됐어요. 다문화 가정이. 제가 초창기 들어온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돼 있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비율이 많아요 이제.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이런 거 전혀 그조차도 꺼내기를 싫어해요. 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거를 우리가 바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런 우리 행정의 또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가져온 그 피해를 우리가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중고등학교라도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 갖지 못했던 그런 혜택들을 우리가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런데 어쨌든 뭐 나중에 대안도 저는 다문화를 통해서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고성이 좀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이야기.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초창기는 다문화가 막 하나 둘 생겼을 때는 행정을 손 놓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죠? 이제 뭐 손 놓고 있었으니까 이제 보상 문제까지 나왔는데 내가 거기까지 우리 손을 댈 수 없고 이제 정영 의원님이 이제 의정의 활동에 들어가시면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문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다문화 가정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문화 소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막 들어오는데 보면 이 그 수많은 다문화 행사들을 그들끼리만 한 것 같아요. 수학의 일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사회에 녹아들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진정으로 다문화가 우리와 녹아들고 그들과 함께해서 창조성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시키고 하려면은 쇼에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신을 하고 어깨 펴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다문화 해도 이 사람들이 어디 취직 제대로 번들하게 되어 있는 거 못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럴까? 주민
생활과 관련된 실과 사업소 이런 데에는 다문화 여성들이 취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다문화 가정에 가서 왔다 연락하고 행정에 그 온전한 그 행정의 태도를 알려주고 고성 사회는 이렇단다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런 건 너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해라 해서 그 다문화 가정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와 하나 됐다는 걸 점차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 부분은 뭐 저기 다문화만 너무 이렇게 특혜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 또 그 우리 자국에 있는 우리 현지민이라 해야 돼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행정이나 국가가 뭐 전 개인의 삶에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뭐가 행위가 일어나고 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현상이나 뭐가 그 이슈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뭐 법률적으로나 제도적 장치가 이제 뒤따라가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하는 상업적으로 한 그런 어떤 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뭐 또 어떤 그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한 부분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다 융합되어서 나타난 결과거든요. 결과인데 뭐 저희들도 이제 뭐 외국으로 나가보고 이러면은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면은 뭔가 조금 위축이 되고 또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또 개발도상국에 가면은 좀 깔보는 게 있는 그런 게 뭐 사람의 심리고 본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지역에 이제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는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한 그렇죠. 구성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똑같은 다르지 않다. 장애인, 비장애인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주를 해온 여성들이 또 마음 편하게 차별을 안 받고 대우를 받고 뭐 어떤 똑같은 어떤 그런 그 될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행정을 또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약자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일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또 뭐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다 보니까 우리는 국내에 있는 분들은 뭐 처갓집에도 가고 여갓집에도 가고 뭐 친정도 가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국외로 가려고 뭐 비행기료나 뭐 항공료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또 이렇게 그 우리 행정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갖고 그런 분들이 뭐 주기적으로 갈 수 있는 뭐 순번제 한목에 다 못 보내드리지만 그런 것도 해가지고 아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신호를 보내줄 수도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이제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당장 결과론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태어나는 아이의 30%를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작은 숫자가 아니죠. 예. 정말로.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행정적이나 뭐 제도적인 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근데 뭐 지금은 현재는 좀 뭐 가독이 적이다고 그런 시기라고 보고 이제 한 20대 뭐 19세 이상 아이가 한 160여 명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어떤 그 한 구성원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또 그걸 더 우리 엄마가 뭐 저기 외국인이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2개국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또 거기에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뭐 어촌 농촌에 있는 그 총각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결혼도 못 하고 지금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고성에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이세가 났더만은 뭐 제2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자체더라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뭐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구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다. 그런데 현지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점입니다. 그 어돈 도연 예전에 이제 우리 그 미국 판례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흑인들이 평등해질 때까지 네. 그 흑인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여성에게도 네, 평등해질 그렇죠. 때까지 대우를 해주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차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차별이 조금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걸 통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더 제대로 정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외국인이 또 한국 고성에 시집 올 수 있고 뭐 다른 데 시집까지 말고 고성에 시집 올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그 저런 작은 학교에서 이제 또 처음을 시작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네, 네. 시작을 하는 거죠. 아주 평등하고 작은 학교. 작은 학교는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그 정을 만들어내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학교 출신들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또 친밀한 그런 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한번 두 의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인식의 문제는 이제 그 소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인식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건데 그 지위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업이나 재산이나 또 뭐 수준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18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들 문제는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의 이제 이 어떤 불화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느 단계가 가면서 이제 뭐 잘 살아가고 이제 여기 잘 사시는 분들만 정착해서 계시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인 거죠. 그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잘 키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의 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대우가 아니라 그 애들에게 좀 뭔가 특별한 어떤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건 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고성사회의 다문화 가정이 아까 아이들이 뭐 646명이고 뭐 세대가 몇 명이라고요? 뭐 1192세. 예.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 다문화 가정이 100만 세대니까 되거든요. 와, 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내에 사실은 이 다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뭐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고성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외국어를 하더라 엄마 자랑스럽게 이런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위한 특별한 교육 시스템 또는 뭐 나아가서는 학교 다문화의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재를 길러주는 학교 이런 것들이 고성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나고 교육이 잘 된다 그러면 전국에 한 10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의 세대가 고성으로 이주해 오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정말 뭐 자란 아이가 엄마 나라 쪽으로 유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또 엄마 나라 쪽하고 연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인재를 길러내면 더 많은 사람이 오겠죠, 고성으로. 그래서 저는 고성이 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좀 더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접근을 하면 우리 고성이 갖고 있는 인구 문제라든지 학교 어떤 뭐 어떤 개교의 문제라든지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요번에 경남 이제 도정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경남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고성군이 우리 정영학 어른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뭔가 좀 교육적으로 또 학교를 만들고 이런 거에 좀 고성군이 좀 적극적으로 먼저 좀 나서 주시면 좀 우리 고성이 내재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리입니다. 이 오리로 보입니까? 아니요. 이건 상문탕 물은 아니에요. 네. 상문탕 물이 좋다 하더라만. 네. 상무탕 목욕 해봤습니까? 아, 상문탕 목욕하면요. 네. 2년 동안 목욕 안 해야 된다. 왜?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상문탕 그 광고에는 효과가 완전히 감해지겠는데 2년 동안 문 닫아야지. 네. 문제가 있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봐야 돼요. 예, 그래야.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뭐 이런 뭐 안 그러면은 뭐 좀 좋은 쪽으로. 자, 우리 저 오리랑 가서는 정말 제가 보니 경남에서 제일 오리 목욕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창원에도 먹어보고 여러 군데 먹어봤고. 상문탕은 안 가봤지. 그건 아직 안 먹어봤어요. 내가 갑시다. 네. 오늘 2년 동안 막 오늘 네. 통영시 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했어요. 네. 시장 세워두고 한 의원이 고성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라오스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라오스 행정관료가 고성군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인적 자원을 이렇게 투입하는 거가 그런가 본데 통영에서 준비합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하기는 통영시장님이 그거는 농업 위주고 우리는 뭐 수산업 위주라서 뭐 사람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없는데 수산 우리도 뭐 하려면은 굴도 까야 되고 하면 칼도 필요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 아예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거 바로 느꼈어요. 고성은 그게 오늘 그 시정 질의하는데도 그 말이 나온 걸로 봐서 고성 발빠르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거제대학교하고 이렇게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촌인 농업이나 그다음에 우리 수산업 그다음에 또 우리 제조업에 필요한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뭐 근로할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한 부분이 지금 오늘 질문하신 그 시정 질문한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이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우리는 발빠르게 이제 대처를 한 거죠. 했는데 그 인위적인 어떤 뭐 행령에서 나서 가지고 뭐 농촌이나 어촌에 있는 그 미혼 남성의 그 국제적인 결혼을 시켜 가지고 고성이 그런 정책은 지금 뭐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 일정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결과가 일어난 뒤에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뒷받침을 좀 해가지고 보조적인 차원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아까 우리 허동원 도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을 이루고 인간답게 태어났으면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뭐 그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놓고 어떤 자기 성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욕구인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 농어촌의 총각들한테는 뭐 우리 현지인 여성들은 시집을 안 오려고 그러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안으로서 그렇게 지금 뭐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나라의 여성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가지고 뭐 경제적인 도움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 혜택을 보고 이런 게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뭐 부분 있겠죠. 있을 건데 우리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시집을 온다 그러면은 뭐 보는 시선도 좋고 그것도 각 지자체나 행정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많은 재료 장치를 해놓고 인프라도 그렇게 돼 있고 참 좋더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쪽으로 또 많이 올 수 있는 뭐 되면은 그런 뭐 미혼 남성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또 부차적으로 그 자녀들이 2세들이 태어나면은 그 소멸 학교도 또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친구들이 커서 또 일자리도 또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 안 좋은 시각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하고 이게 뭐 생존의 전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인드로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별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통계가 그 제가 뽑아온 통계에 따르면은 네. 우리가 한 393명 예. 세 가구 아니 390 말고 392가구. 393명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네네네. 1048명 정도의 네. 네,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런 이게 예. 이게 어떤 뭐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배 이상의 이제 아기들이 탄생한 거죠. 예, 그 이게 참 이게 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이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31명 정도가 태어나고 보니까 395명인가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돌아가셨어요. 자연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제 자연과 31명이 자연스러우니까. 출생하고 사망이 325명, 전입이 1703명, 전출이 1944명. 아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한 심각한데. 달에요? 아니 1월부터 5월까지. 5월까지. 자, 500. 저는 정치인 아니니까 정치인들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 아니 저기 지금 유럽이 이제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출산율이 2.1 정도 되고 영국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뭐 그게 그 선진국이 뭐 이렇게 지원을 뭐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어서 애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전부 다 이민자들이 애를 낳습니다. 그럼 그 이민자들이 가서 애를 낳으면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돈을.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가서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애를 낳으면 이제 많이 지원해 주니까 가서 애를 2명, 3명 이민자들이 계속 낳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한 2%대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결국은 바깥에서 사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 드리고 그리고 그 아까 그 우리 고성이 그 라오스 근로자 그 팩트를 좀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라오스를 해외 연수를 방문해서 라오스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라오스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을 방문을 해서 우리 경남 도내에 라오스 근로자를 받겠는 시군을 수요 조사를 해서 고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라오스의 그 저희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이 되겠죠. 장관하고 거기에 이 근로자 체결은 광역은 못합니다. 시군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라오스에 그때 그 국내 군수 같은 사람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하고 또 뭐 밀양하고 이렇게 5개 시군이 MOU를 해서 고성이 이제 라오스 근로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경상남도 외에 그 기회가 있다는 거. 야 진짜 오랑 가든 가서 먹고 예. 상권당 한번 갑시다. 또 통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18명의 여자가 그 외국인 여성이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에는 10명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네. 줄어들고 있어요.
18명, 11명, 20명, 18명, 9명, 10명. 뭐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지만 줄어드는 이유는 혹시 뭐 조사해 보셨어요? 그까지는 제가 이제 알 수 없고 제 고성군청 통계치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뭐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나 한국이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선진국들도 한국은 뭐 다이나믹하고 너무 빠르게 발전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놀라는 그런 눈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이 나쁘지는 않다. 분위기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뭐 우리 결혼 그 근로자 정책은 일자리에 관계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일자리하고 또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외국인들 이주자들이 다 가지고 가느냐 이런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지자체가 또 뭐 부족한 일자리를 일손들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다문화의 가정 다문화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와서 살고 있으면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 생각도 못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사건 사고가 있듯이 물론 다문화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그걸 너무 또 크게 그거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인구 늘리는 방법이나 어떤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뭐 이렇게 일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그 뭐 이렇게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은 저는 뭐 윈윈 차원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내보내면 고성에 또 친구들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고성에 대한 뭐 고성 출신이니까 뭐 요즘 고향 사람 기분제를 하면은 고성에 많은 기부도 하고 또 고향에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뭐 기업을 유치를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더 좋은 일, 저기 이익되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우리 최근에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이라 해가지고 이 앞으로 이 지역의 인재 육성을 이제 그 지역의 대학에다가 이제 다 맡기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예산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뭐 요번에 경상대 인재대학이 됐는데 그냥 그동안 나눠주던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인재 육성을 맞춤형으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정연 선배님 말씀하신 거죠. 이 대학에 학생 들어오는 거는 비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 인력도 필요하고 또 우주항공 시대에 가면 우주항공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농어촌도 농어촌도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 대학에서 대부분 보면 이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이제 어차피 교육 정책이 우리 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도랑 이제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뭐 예를 조선 인력이 거제하고 고성하고 이런데 뭐 예를 들어 연간 한 3,000명, 2,000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뭐 이제 뭐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뭐 이런 쪽에 정말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 중에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우선을 이렇게 대학으로 데리고 와서 충분히 우리가 4년을 공부를 시키고 그 인력이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 비자로 지금은 이민은 안 되니까 취업 비자로 연계를 해서 그 취업 비자는 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뭐 우리 고성이 뭐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다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제 다문화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좀 그렇게 좀 있는
좀 제도를 가지고 좀 하면 좀 훌륭한 그런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다문화를 이제 우리 사회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hu 의원님은 도에서도 그런 노력해서 라오스와 협약을 맺는 그런 성과를 또 일궈냈고, 그게 이제 통영까지 번져가지고 통영서에 준비 안 됐다고 시장이 오늘 시정 질문에 당하는 것도 봤고, 그또 그런 걸 또 우리 정영환 의원님은 또 군의원으로 계시면서 또 깊이 있게 잘 아시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이 이제 획기적 이제 변환을 맞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구들이 다 김 박사님도 다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걸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그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다. 뭘 행사를 하더라도 진짜 우리 사회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문화로 인해서 고성사회가 이 정도까지 왔고 인구가 완전히 뭐 진짜 영년명 같은 인구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다문화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정도 나온 것만 해도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갖고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로 짤막하게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는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도 없고 뭐 그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데 고성군이 해야 될 일은 다문화 가정을 보호해줘야 될 문제, 그걸 이제 경제적 리스크와 법률적 리스크들이 되게 많잖아요, 살아갈 때. 그런 거를 보호해주는 역할은 저도 조금 할게요. 저도 조금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교육이 역할을 해야 될 때 작은 학교가 아마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그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또 고대도 누구 하나 들어갔어요. 고대도 한 명 들어가고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런 애들이 또 실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서울 가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서울에 그 기숙학사 꼭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예. 저는 뭐 다문화는 뭐 우리 사회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우리 뭐 보물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그 나온 아이들을 인재를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과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이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뭐 우리 사회가 잘 길러내서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우수한 인재와 청년들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뭐 행정과 정치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민족 국가가 다 세계 강대국입니다. 뭐 그런 거를 일부러 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성의 한 구성원으로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가족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좀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적인 역량이 좀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분, 그 2세들이나 그 가족들이 우리 구성원으로서
또 잘 또 자라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나 또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그 경쟁력이 나오고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그 경상남도 의회 가면은 정말 유명한 이 허동원 의원께서도 다문화 가족 여러분을 극구 이렇게 지원하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정영환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민구 박사님도 규제개혁 위원으로 계시는데 다문화 여러분들의 규제는 잘 풀어드릴 것 같아요. 하여튼 힘내시고 우리 그 여러분들도 다 우리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 또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마무리 이렇게 아. 광고 한번 안 해주십니까? 그래 이 광고를 자꾸 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하여튼 이런 오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여기 물은 상문탕 물은 아니고요. 상문탕 물은 아닌데 상문탕 물은 하여튼 좋대요. 한번 가면 상문탕 뭐 물이 좋아가지고 마시기까지 한다고. 마실 수도 있어요. 예, 예. 저는 상문탕 물이 오염만 되지 않았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상문탕 한번 쓰면 돈 벌겠네. 2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